어린 시절의 상처가 평생의 꿈이 되고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관 쪽방거지로 놀림받았지만 상처를 이겨내고 단단하고 멋지게 성장한 김혜숙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7순을 넘긴 김혜숙의 일상은 조용합니다. 전국 15개 체인을 운영하는 그랜드 호텔의 창립자이자 회장이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함을 고수했습니다. 그랜드 호텔 본점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홀로 지내는 그녀의 하루는 단조로웠죠. 아침 6시 기상, 창가에서 차 한 잔, 호텔 구석구석 점검, 직원들과 티타임, 그리고 밤에는 고전 소설 한 권, 화려한 외출도, 값비싼 취미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아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그녀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주름진 손으로 차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 정수영이 편지 한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에 도착한 우편물입니다. 개인 우편이라 직접 전달해 드립니다. 혜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영이 나간 뒤 그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나왔죠. 초대장이었습니다. 자양초등학교 5회 졸업생 동창회. 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 다녔던 모교였습니다. 60년도 더 지난 시간이었어요. 주소를 보니 놀랍게도 그랜드 호텔 본점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호텔이었죠. 졸업 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창들이 모이는 장소로 자신의 호텔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묘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혜숙은 초대장 하단에 있는 이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주최자, 최미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어요.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혜숙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그녀는 60년 전 기억을 떠올립니다. 우풍이 심해 추웠던 여관 쪽방, 청소부 엄마, 그리고 미옥의 차가운 웃음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최미호. 이름을 천천히 내뱉은 혜숙은 다시 초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혜숙은 가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미옥은 그녀가 그랜드 호텔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었죠. 아니면 알고 있을까요? 혜숙은 초대장을 작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결정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녀는 차를 마저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린 혜숙이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참석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과거와의 직면이 될 것입니다. 12살 혜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엄마가 출근하기 전 그녀는 일어나 작은 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불을 켰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행운여관의 가장 작은 쪽방이었어요. 방 크기는 단 2평, 화장실은 공용이었죠. 늘 곰팡이 냄새가 풍겼지만 혜숙과 엄마에게는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혜숙아, 엄마 갈게. 학교 늦지 말고 가. 엄마는 낡은 청소 유니폼을 입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행운여관의 청소부이자 야간 카운터 직원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일했습니다. 혜숙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단정하게 교복을 챙겼습니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이었어요. 혜숙은 일부러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미옥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죠. 미옥은 학급 반장이었고 아버지는 지역은행장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여관 거지는 완벽한 놀림감이었어요.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혜숙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너 운동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혜숙은 조용히 쪽지를 구겼습니다. 지난주에 미옥은 그녀의 운동화 끈을 잘라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며 넘어갔죠. 종이 울리고 교실에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옥이 친구들과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녀는 혜숙을 향해 교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육 시간 예상대로였습니다. 해숙의 운동화가 사라졌어요. 미옥과 친구들은 키득거렸습니다. 운동장 구석 쓰레기통 위에 해숙의 운동화가 걸려 있었죠.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김혜숙, 운동화 안 신고 뭐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옥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결국 해숙이 직접 쓰레기통으로 걸어가 운동화를 내렸죠. 운동화에서는 썩은 우유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안에 상한 우유를 부어놓은 것이었어요. 해숙은 참았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화장실로 가서 운동화를 씻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해숙은 곧장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교복을 벗고 작은 수건을 들었어요. 행운여관에서는 그녀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돕는 일, 객실 청소였죠. 여관 주인 박 사장은 해숙을 보면 매번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쯧쯧, 어린 게 고생이 많다. 일도 잘하고 똑똑한데. 해숙은 빨리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고생시키지 않는 사람이요. 10개, 20개의 방을 가진 호텔을 만드는 사람. 청소부가 아닌 주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해숙은 작은 스케치북을 보여주었어요. 엄마, 봐요. 내가 만들 호텔이에요. 가장 좋은 방은 엄마 거예요.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해숙을 꼭 안았어요. 우리 해숙이가 꼭 해낼 거야. 엄마는 알아. 엄마의 믿음대로 해숙은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장학생 모집 소식을 들었어요. 해숙은 밤새 공부했고 기적처럼 합격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행 기차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해숙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안고 기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고향이 멀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고등학교 장학생으로 합격한 그녀에게 서울은 새 출발이었죠. 밤늦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해숙은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큰 도시의 불빛과 소음은 압도적이었어요. 그녀는 주소가 적힌 쪽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종로구 익선동 하숙집. 택시를 타기에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물어물어 버스를 찾아 탔어요. 하숙집 주인 최할머니는 해숙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장학생이라며? 참 대단하구나. 작은 방이지만 편하게 지내. 방은 정말 작았어요. 행운여관의 쪽방보다는 조금 넓었지만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해숙에게는 궁전 같았죠. 자신만의 공간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방에서 온 장학생, 서울 아이들과는 말투도, 옷차림도 달랐어요. 해숙은 다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해숙은 도서관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선생님들은 그녀를 주목했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를 보면서 그녀는 꿈을 구체화했어요. 주말마다 해숙은 강남의 호텔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한 일이었죠. 뜨거운 물에 손이 익어가도 그녀는 묵묵히 일했어요. 호텔의 구석구석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서비스하는지, 호텔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든 것이 공부였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도 해숙의 열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한 그녀는 호텔 경영에 관한 모든 책을 찾아 읽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녀는 서울 북촌에 있는 작은 호텔 프런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직접 손님을 마주하는 경험은 값진 것이었죠. 이 호텔의 주인은 70대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해숙의 성실함에 감동받았어요. 자네는 특별해, 해숙 양. 손님의 마음을 읽는 눈이 있어. 이런 사람이 호텔을 해야 해. 7년간 그곳에서 일하면서 해숙은 호텔 운영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예약 시스템, 객실 관리, 비품 주문, 직원 교육. 그녀는 그곳의 실질적인 매니저가 되었어요. 30살, 해숙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노부부는 은퇴를 결심했고 자식이 없는 그들이
북촌에 소유하고 있던 작은 호텔을 해숙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그곳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선보일 새로운 호텔 그랜드 호텔의 시작이었죠. 은행 대출과 몇몇 투자자의 도움을 받아 해숙은 오래된 호텔을 철저히 리모델링했어요. 10개의 객실, 각각 다른 테마와 분위기를 가진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호텔 오픈 전날 밤, 해숙은 모든 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침구의 감촉, 조명의 밝기, 화장실의 청결도,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첫 손님을 맞는 날, 그녀는 호텔 입구에 직접 서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그랜드 호텔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세심한 서비스와 따뜻한 분위기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해숙은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의 취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그녀는 2호점을 열었어요. 그리고 3호점, 4호점. 이제 70세가 된 해숙은 전국 15개의 그랜드 호텔 체인을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녀지만 그 뒤에는 강인한 의지와 넘어서 온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해숙의 손에 한 장의 초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랜드 호텔 본점 최상층 스위트룸에서 조용히 아침 차를 마시던 그녀에게 비서가 건넨 봉투였어요. 7순을 넘긴 해숙은 초대장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전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가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다름 아닌 그녀가 일군 그랜드 호텔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죠. 해숙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6시, 호텔 로비가 가장 분주한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랜 습관대로 그녀는 호텔을 점검하러 나가려 했어요. 비록 실질적인 경영은 이미 다음 세대에게 넘겼지만 해숙은 여전히 호텔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본점 로비. 해숙은 구석의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공손히 인사했지만 손님들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노부인일 뿐이었죠. 해숙은 이렇게 익명으로 호텔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김 부장님,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해숙은 오래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랜드 호텔에서 일한 김동석 부장은 그녀의 오른팔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회장님, 동창회 가시나요? 그 초대장 말입니다. 김 부장은 며칠 전 자양초등학교 1회 졸업생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연회장 예약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회장님의 책상 위에 있던 초대장을 우연히 보았다고 했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이 호텔의 주인인 걸 알까요?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을 한 사람은 최미옥이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해숙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단지 옛 학교 친구들을 위한 자리라고만 했습니다. 해숙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가지 말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가서 상처를 들쑤셔야 하는가?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보라고 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요. 그날 밤 해숙은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옥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녀에게는 자식이 있을까? 행복했을까? 해숙은 문득 자신이 복수심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동창회 하루 전 해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어 가장 수수한 옷을 골랐어요. 화려한 보석도, 명품 가방도 없이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와 단화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었어요. 나는 김혜숙으로 갈 거예요. 그랜드 호텔 회장이 아닌 그냥 김혜숙으로.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창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김 부장에게도 따로 지시했죠. 직원들에게 특별히 말하지 말아요. 나는 그냥 평범한 참석자로 가고 싶어요.
혜숙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엄마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엄마의 미소는 여전히 그녀에게 힘을 주었어요. 엄마, 내일 만나러 가요. 오래전 날 괴롭히던 아이들을요. 괜찮을까요? 마음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뭘 하든 엄마는 널 자랑스러워해. 혜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70세가 넘은 여인에게도 자신의 괴롭히던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긴장되는 일이었죠. 로비를 지나 2층 연회장으로 향하는 동안 직원들은 평소처럼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혜숙은 눈빛으로 조용히 평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전했어요. 연회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앞에는 자양초등학교 5회 졸업생 동창회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2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혜숙처럼 70대였어요. 모두 옛 모습과는 달라져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릴 적 모습이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혜숙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갔어요. 어머, 저기 혜숙이 아니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앉아있던 여성이 일어나 혜숙에게 다가왔어요. 최미옥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화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혜숙아, 정말 왔구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모두 네가 올지 궁금해했었어. 미옥은 혜숙의 팔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혜숙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어요. 아직도 명품 가방 하나 없니? 이 나이에도 검소하게 사는구나. 미옥의 말에 주변에서 몇몇이 키득거렸습니다. 혜숙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미옥은 이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저 최미옥이에요. 오늘 이 자리 제가 준비했어요. 우리 아들 윤석이가 이 호텔에 다니거든요. 과장이라 좋은 자리 잡아줬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이 호텔의 주인인 양 행동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생들이 질문했어요. 아들이 여기서 일한다고? 좋은 곳이네. 미옥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그랜드 호텔. 지금은 전국적인 체인이 됐지만 원래는 작은 호텔이었대요. 우리 아들이 대학 나와서 바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인사팀 과장이에요. 요즘 다들 취업이 어렵잖아요. 우리 윤석이는 운이 좋았죠. 혜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미옥은 계속해서 대화를 주도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아들 자랑으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명문대 졸업, 좋은 직장, 완벽한 신부감까지. 저기 미옥아, 혜숙이는 뭐하고 살았니? 혜숙이도 좀 말하게 해줘. 한 동창이 물었습니다. 미옥은 혜숙을 힐끗 바라보고는 대신 대답했어요. 글쎄, 우리 혜숙이는 조용히 살았나 봐. 그렇지. 결혼은 했어? 혜숙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했었어. 지금은 혼자 살고 있지. 다들 어떻게 지냈니? 대화는 이어졌지만 미옥은 계속해서 혜숙을 향한 작은 비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 주름진 손, 화장기 없는 얼굴. 모든 것이 미옥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혜숙아, 늙어도 그렇게 수수하게 살 필요는 없잖아. 우리 나이에 뭐 좀 부려야지. 그렇지들 않아? 다른 동창생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말을 돌렸습니다. 60년이 지났지만 교실의 역학은 여전했어요. 미옥은 여전히 중심에 서 있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따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옥은 또다시 자신의 아들을 자랑했습니다. 윤석이가 이따 잠깐 들를 거예요. 다들 인사해요. 이 호텔에서 꽤 높은 자리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한테 좋은 음식 준비해줬어요. 그녀의 말에 혜숙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성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미옥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석아, 이리 와봐. 엄마 친구들 보러 왔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윤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전형적인 호텔 직원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석입니다. 어머니,
친구분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미옥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윤석이 덕분에 오늘 좋은 자리 마련했어요. 그랜드 호텔 인사팀 과장이니까 이런 연회장 잡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 윤석은 살짝 민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 앉아있는 동창생들을 차례로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숙에게 다가왔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해숙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석이 다른 분들에게 인사하는 동안 종업원이 다가와 해숙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회장님, 도와드릴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윤석이 종업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해숙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깨달은 듯했습니다. 김해숙 회장님? 여기 왜? 아니, 오셨습니까? 미옥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해숙과 윤석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회장님? 무슨 소리야? 윤석아? 윤석은 너무 놀라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분이 우리 회장님이세요. 그랜드 호텔 창립자이시자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해숙에게 모였어요. 미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입이 작게 벌어졌죠. 그럴 리가. 윤석은 비로소 상황을 이해한 듯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해숙을 번갈아 보았어요. 엄마와 회장님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가요? 주변의 동창생들은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해숙을 바라보았어요. 그들 중 몇몇은 해숙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의 창립자이자 회장, 김해숙. 수많은 기사와 사진이 나왔어요. 해숙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어요. 윤석은 엄마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진짜 우리 회장님이세요. 내가 면접 볼 때 직접 만나뵌 분이에요. 회장님 덕분에 내가 이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미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화장 아래로 당혹감이 번졌어요. 윤석은 해숙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뵙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학교 친구분들 모임이라고 해서. 해숙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옛 친구를 만나러 온 것뿐이니까요. 미옥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윤석아,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미옥은 아들을 데리고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연회장 안은 소란스러워졌어요. 모두가 해숙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해숙아, 진짜 네가 그랜드 호텔 회장이야? 전국 15개 체인을 운영한다는 그 호텔? 왜 말 안 했어? 해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난 그냥 김해숙으로 오고 싶었어. 옛날 어릴 적처럼 말야. 연회장 밖 복도에서 미옥과 윤석의 대화는 격렬했습니다. 미옥은 아들의 팔을 세게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어떻게 그랜드 호텔 회장이 돼? 해숙이는 여관집 딸이었어. 거지처럼 살았다고. 윤석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어요. 엄마, 진짜예요. 김혜숙 회장님은 30살에 첫 호텔을 열고 40년 동안 사업을 키우셨어요. 30살 언저리에 전국 호텔 경영인 상도 받으셨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회사 직원 3,000명의 수장이세요. 미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지금 네가 일하는 회사가 해숙이 거라고?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 다 해숙이 귀에 들어간 거야?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엄마, 회장님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들은 바로는 회장님이 동창회에 오실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회장님을 아세요?
미옥은 갑자기 작아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근데 혜숙이는 행운여관에 살았고 나는 그 애를 좀 놀렸었어. 윤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놀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옥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목걸이가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그냥 애들 장난이었어. 그때는 다들 그랬어. 혜숙이가 여관집에 산다고 좀 놀렸지. 윤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회장님을 괴롭혔다고요? 지금 내 상사이자 이 거대 기업의 창업자를? 미옥은 점점 작아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냥 어린 시절 일이잖아. 다들 그런 거 있지 않니? 애들이 서로 놀리고 그러는 거. 윤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어요. 엄마, 이제 들어가서 사과하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내 직장 상사를 엄마가 어릴 때 괴롭혔다고요. 그것도 그냥 장난이 아니라 진짜 괴롭힘이었던 것 같은데요. 미옥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어요. 나도 몰랐어, 윤서가. 혜숙이가 이렇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니? 그냥 여관집 딸이었는데. 윤석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자 모든 시선이 다시 그들에게 집중됐어요. 혜숙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미옥을 바라보았어요. 윤석은 어머니를 데리고 혜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회장님의 과거 관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미옥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메이크업 아래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주변의 동창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옥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혜수가, 그러니까. 회장님, 그때는 미안했어.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녀의 사과는 어색했고 진정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윤석은 어머니를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때 혜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미옥아. 60년 전 일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니? 혜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참석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혜숙이 화를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차분함에 모두 놀랐어요. 윤석 씨는 좋은 분이네요. 회사에서도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어머니를 잘 모신 덕분이겠죠. 미옥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주변 동창생들의 시선이 변했습니다. 이제 미옥이 아닌 혜숙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동창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모인 옛 친구들은 이제 혜숙을 중심으로 모여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화려한 보석 대신 단정한 차림의 혜숙이 진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혜숙아. 처음부터 다 네가 이룬 거야? 혜숙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가능했지. 난 그저 내가 꿈꾸던 호텔을 만들고 싶었어. 편안한 곳, 모든 이가 존중받는 공간을 원했어. 미옥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랑스러워하던 화려한 명품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들 윤석은 혜숙과 다른 동창들 사이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호텔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혜숙은 조용히 일어나 미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미옥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미옥아? 미옥은 놀란 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혜숙아, 미안해.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혜숙은 조용히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사느냐는 거지. 미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혜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큰 기업가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내지 않아? 내가 그랬는데? 차라리 내 뺨을 때려.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화를 내고 싶었다면 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내가 명품 가방을 안 드는 건 필요 없어서야. 너랑 다르게 난 사람이 명품이거든.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해숙의 손을 잡았어요.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진심으로 축하해.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창생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진짜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건 해숙이 아니라 그녀를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뒤 해숙과 윤석은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윤석은 어머니에게 택시를 타고 먼저 귀가하라고 했어요. 회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해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윤석 씨도 훌륭한 아들이더군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쉽지 않아요. 윤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나요? 해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앞으로 손님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릴 땐 쪽방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만든 방에서 수천 명이 쉬어가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의 눈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윤석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전 회장님께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는 삶 전체를 껴안는 미소였습니다. 60년 전의 상처는 이제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기억일 뿐이었죠. 해숙은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스러워했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